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리더님들과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런 TA 그룹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도 너무 계셔서 너무 저희가 막 심쿵하고 있는데요. 동기 사장님도 계시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손재무 리더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메이를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저라는 박우영이라는 사람이 아메이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 성장을 통해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고, 그 바뀐 생각으로 통해서 아메이로 얻은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동그라미. 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메이를 엄마로부터 전달을 받았고, 엄마로부터 지금의 스폰서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그냥 되게 평범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하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다르다. 이런 분하고 함께 뭔가를 한다면 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더님들도 처음에 처음에 아메이를 알다시피 너무 좋은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꼭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했던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가 이해로 풀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가 제 일 같지 않았고, 하지만 여기서 사업 설명이라는 거를 들으러 가려고 할 때는 저희 엄마가 저를 아메이를 알려줄 때는 제가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은 한 8년 정도 했었고, 호른이라는 악기는 전공을 했지만 제가 턱관절에 걸리면서 오케스트라 생활은 한 1년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방황의 세월을 보내면서 직장 생활을 이렇게 8년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직장 생활 8년 정도 할 때도 너무 좋았을까요?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저의 도구가 돈 많은 남자는 만나면 내 인생의 경제적인 독립이 그 남자로부터 저는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도구는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호른이라는 악기가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선을 보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저 음악했어요. 음대 나온 여자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못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황의 시절을 보낼 때 저희 엄마 소개로 또 직장 생활을 제가 들어갔는데 참 거기서도 제가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8년이라는 세월을. 왜냐면 퇴사하기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선도 보고 뭐 소개팅도 하고, 왜? 저의 목표는 경제적인 독립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돈 많은 남자였습니다. 리더님들도 다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셨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를 갖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8년 동안 꾸준하게 했어요. 왜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세월이 흘러, 이제 소개팅도 해보고,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선도 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돈 많은 남자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평범했고, 돈 많은 남자는 저 같은 여자 안 만나더라고요. 더 멋있고 괜찮은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발전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바라고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퇴사를 하고 저희 큰언니를 봐요. 저희 큰언니는 일본에서 자수성가를 했고, 굉장히 같은 시대에서 살지만 저보다 좀 다른 삶을, 좀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언니 옆으로 쏙 가면 나도 조금 뭔가 꼼꼼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유학을 준비하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유학 생활을 준비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엄마한테 아메이를 전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메이 비즈니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아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 저희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 정말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좋냐고 엄마. 진짜 좋아.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를 따라 이런 사업 설명회장을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미팅을 제가 따라가면서 아, 이게 나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리더님들도 얼굴 보다시피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요, 눈빛에 보석을 당한 것처럼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희망, 그리고 미래에 뭔가 나도 잘 될 수 있어라는 뭔가의 도전 정신, 희망 이런 게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눈빛에 제가 매료당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장생활 8년 동안에 되게 직장생활 다들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눈빛들이 어떨까요? 얘를 어떻게 하면 깔아뭉개야 되고 험담해야 되고 그래서 얘를 주저앉혀야 되고 왜 그래야 내가 성장하니까 저도 그런 곳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의 눈빛에 제가 되게 매료당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뭔가 여기 다르다. 뭔가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왠지 영업 같았고 팔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엄마 열심히 하세요. 나쁜 것 같진 않으네요. 그리고 이게 또 상속이 되는 일이라고 해준 그 말에 저희 집은 딸만 5이거든요. 딸 5에 제가 넷째 딸입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한 번도 듣지 않았으니 내가 여기서 2번이나 들으러 왔으니 엄마는 여기서 꼭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상속은 저한테 해주세요 라고 아주 이렇게 얍삽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일본으로 전 넘어갔죠. 근데 일본에서도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이 일본 비즈니스도 한번 알아보세요 라는 얘기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그 CD를 저한테 줬었는데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CD 같은 거를 저한테 줬었고, 이제 앞으로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그런 CD를 저희 스폰서님이 줬었기 때문에 그 2장을 갖고 저는 일본으로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 일본의 아메이를 호기심에 저희 언니 비서분한테 일본 아메이 좀 알려봐 주세요 했더니 그 언니가 저희 언니들 없을 때 몰래 사무실에 와서 일본 아메이를 알려준 결과 일본 아메이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섰고 자동차 주유가 들어와 있다는 말에 이건 엄마가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유학을 제가 접고 한국에 넘어와서 아메이를 하려고 할 때 저희 언니가 우영아 너는 아메이 체질이니까 가서 아메이 해 라고 했을까요? 엄청난 안티 아메이를 저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너는 말도 못하고 너는 게으르고 너는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저에게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못 돌아가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그래 내가 무슨 한국 가서 아메이를 해. 아유 그냥 여기서 그냥 도끼로 이마 까라 뭐 이런 하지메 마시떼 뭐 이런 일본어 조금 배워서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저앉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들이 다 이제 집에 나가고 혼자 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준 CD를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뚜껑이 제가 날아간 거예요. 그때 날아간 뚜껑이 아직도 안 덮이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엄마한테 SOS를 청합니다. 엄마 나 이거 일본에서 아메이를 알아보니까 이 대단한 비즈니스네. 한국 가서 아메이를 해야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어땠을까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근데 언니가 여권을 뺏었으니 엄마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걔 인생 살아줄 거냐 좋은 남편 네가 소개시켜 줄 거 아니면 빨리 걔를 보내라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희 언니가 여권을 딱 던지면서 너 뜻대로 한번 살아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권을 탁 잡고 다시 한국에서 재팬 드림을 꿈꾸던 박우영이가 다시 일본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때는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데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울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변화의 바람,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청 앞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아메이 초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두려운 거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지만 그때는 제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을 그때 몰랐었기 때문에 눈물로 그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엄청 엉엉 울었어요. 정말로. 두려워서.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잘 살고 싶은데 정말 이게 내 도구가 될까? 라는 희망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저의 아메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아메이 얘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일본에서 엄청난 마인드를 갖고 난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는 이 큰 비전을 갖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한테 이 아메이를 제가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제가 아메이라는 비즈니스 비전과 가치가 컸을까요? 굉장히 작았겠죠. 그런데 부딪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가 일본에서 아메이를 봤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저는 그들이 다 오케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 걸 하냐. 차라리 일본에 있지. 왜 넘어왔니? 라고 엄청난 반대를 저한테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란 거예요. 이거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네? 아, 이거 어렵겠다. 이 생각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두려워서 저희 스폰서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기억이 나요. 스폰서님, 이거 아메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봐요. 너무 어렵고 두려워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네요. 이 스폰서님이 그러면 우영 씨의 미래의 꿈과 가치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봤냐라는 거예요. 혹시 목표 같은 거는 설정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살면서 꿈은 어떤 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꿈은 돈 많은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뭔가 꿈을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뭔가 결단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고 저는 딸 5 중에 제가 넷째지만 막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의존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보고 혼자 결정하라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이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오디오나 이런 거를 많이 들어봐야 되겠어요. 스푼언니 했더니 그러면 오디오도 듣지만 이 안에 아메이라는 창업자 리치와 제이베넨델이라는 이 창업자의 책을 먼저 읽어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치처럼 승부하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이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러면 누군가의 반대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수편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를 되게 즐겁게 생각하자라고 생각의 전환을 바꾸는 거를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어차피 저는 이 일을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결단을 하고 생각해 보니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저의 이 생각의 패턴이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성공하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의 오디오를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스포너님이 얘기하기를 오디오를 하루에 1개 들으면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어서 죽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2개를 들으면 조금 더 뭔가 마인드가 조금 형성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방탄조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루에 3개를 집중해서 들으면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난 갑옷을 입어야겠다. 그래야지 나는 아메이 비즈니스로 누군가가 아무리 나한테 부정을 쏟아부어도 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는 갑옷을 입기 위해서 하루에 오디오를 3개를 듣는데 그냥 들으면 안 된다는 저희 스폰서님의 말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메모를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좀 깊이 생각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대부분 오디오를 들으라고 하면 어떻게 듣느냐면 다른 일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면 감정이요. 이입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한번 느꼈었죠. 왜냐면 오디오를 들었는데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FOM에서 옛날에는 오프라인 미팅 했을 때는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됐었는데 오디오를 혼자 들을 때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오디오를 집에서 들을 때 그냥 이런 오프라인에서 미팅 듣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종이와 펜을 들고 메모를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오디오를 틀고 매일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의 가치와 비전이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반대가 두렵지가 않은 그런 이런 단단함이 형성이 시작한 거죠. 리더님들의 아메이 비즈니스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정보와 지식이 채워지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메이와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아메이의 가치가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안 되는 아메이를 계속 혼자 반복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파트너 한 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사촌 언니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사촌 언니한테 아메이를 전달할 때는 제가 교회에서 호른이라는 악기를 불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 친척 언니랑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 있는 형님이 저한테 와서 막 제가 아메이를 알려주고 싶었던 그 리더님이 있어요. 저희 사촌 언니. 그 형님이 우영아 씨 아메이 한다고 일본에서 유학도 접고 한국에 와서 인정상 제품 한 개씩만 사주고 전화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언니한테 저는 너무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지나면서 나중에 우연찮게 그 언니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왜 아메이를 하니 우영아. 그런데 네트놀 한번 갖고 와봐. 이렇게 된 거죠. 그 얘기가. 근데 저희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레티놀 갖고 오는 거 인정상 제품 한 개 사주는 레티놀이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아침에 이 언니한테 제품을 전달하러 갈 때 막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거 전달하러 가 마라. 그냥 다음에 간다고 할까? 가지 말까? 갈까? 말까? 막 이런 갈등 속에서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리더님들도 잘 보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갈까 말까 할 때가 제일 고민되지 않으세요? 그냥 안 가거나 그냥 가면은 이게 떨리거나 두렵지가 않은데 이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 과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제가 그 시절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런데 결단을 하죠. 빨리 가자.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아메이를 통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될 거야 라고 긍정의 주문을 저 혼자 막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셀프 토킹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셀프 토킹으로 내가 안 되면 누가 돼. 분명히 나는 아메이를 유학도 접고 왔으니까 분명히 돼야지. 이런 거를 계속 말로 셀프 토킹을 계속 중얼중얼 외우면서 그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딱 했는데요. 정말 얘가 아메이를 뭐 하나 팔러 왔네 라는 얼굴이에요. 대부분 리더님들도 그런 얼굴도 보지 않으셨어요? 저만 본 건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스토리가 싹 하얗게 바뀌면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라고 싹 지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니가 밥을 차려주고 되게 아쉬운, 되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영아, 너 아메이 왜 하니? 넌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 아메이 왜 하니? 라는 그 말에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난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알고 있는 아메이와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아메이의 비전과 가치와 철학을 막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 1년 정도 했던 터라 동그라미 뭐 사업 설명을 한 건 아니었고요. 리치와 제이벤 핸델이라는 이 두 분의 철학과 사상, 그 다음에 도덕적 양심 이런 것들을 그분에게 저희 사촌 언니에게 얘기했더니 저희 언니가 딱 저를 보면서 그렇게 강성이고 되게 강하고 센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영아 나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한 번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대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언니 그러지 않아도 돼 했더니 아니야 네 눈에 뭐가 있다. 언니 거기 한번 가봐야겠어. 라는 말에 제가 바로 저희 스폰서님을 소개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하고 사업 설명을 듣게 했더니 지금 그분은 저랑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는 에머랄드고 지금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굉장히 감성이었어요. 대부분 아메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는 내 말을 쉽게 들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나보다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 왜냐면 제가 초창기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가 되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강성인 사람이 한번 예수로 바뀌니까요. 초고속을 달리더라고요. 내가 되게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두려워서 안 만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정면 돌파하는 계기가 생겼더니,
이분이 한번 노했던 사람이 예수로 바꾸니까 엄청난 속도를 내네? 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인드가 들었냐면요. 야, 노한 사람들 찾아야겠다. 아미 되게 싫어하는 사람 찾아야겠다. 그런데 되게 나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되게 바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아메이 비즈니스의 가치와 비전을 크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려운 거는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제가 그 언니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마 리더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 친구는 너무 감성이고 너무 아니야. 그런데 저 친구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듣네?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아메이 초창기였었기 때문에 내가 초창기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할 때 나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는 내가 완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 얘기가 올바르게 들리지 않았었구나를 그때 배우게 된 거야. 왜냐면 저희 사촌 언니랑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비전과 가치가 형성이 됐고 저의 일관성이 있는 패턴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내 눈에서 비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의 초창기 비즈니스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런 미팅장에 오면 항상 깔끔한 옷차림을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청바지 차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거의 생얼로 간 적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인데 그냥 옆집 언니, 그냥 옆집 동생이 아메이를 좀 뭘로 팔로 온 친구처럼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친 거예요. 맞다. 아메이 비즈니스인데, 사업인데, 내 사업인데 나는 내 사업처럼 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거를 저희 그 사촌 언니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 만에 깨달았을까요? 제가 1년 거의 넘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실패를 엄청 많이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실패를 많이 해봐야 그 안에서 깨달은 게 오는 게 맞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껴요. 그래서 저희 사촌 언니가 후원이 되면서 저도 같이 비즈니스가 막 성장이 되고 그 후로 제가 그 방법을 터득한 순간부터 1년은 굉장히 더뎠으나 1년 후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터득한 순간부터는 저희 비즈니스는 초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느꼈던 거. 자, 1년 정도는 이제 나의 모습에 갖춰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저희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뭔가 환경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미팅이나 이런 랠리 같은 참석을 하려고 하면 꼭 참석을 못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리더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다들? 근데 지금은 리더님들 너무 집에서 3, 4분 모여서 미팅을 하지만 예전에는요, 이 세미나 랠리를 하려면요, 최소 2시간 전이나 1시간 반에는 도착을 해서 줄을 서야지 들어가는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아메이를 알아가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상황들이 되게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비즈니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언니들이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제가 어딜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저희 언니들은 항상 여행 계획을 잡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가족 여행인데 너가 그렇게 빠지면 되겠니? 그리고 아메이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그거 한 번 빠진다고 그 세미나 랠리 한 번 빠진다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아메이라는 걸로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걸로 꼭 성공이라는 걸 할 거다. 저의 결단과 각오를 그 언니한테 보여줬더니 저희 언니 어땠을까요? 대단하다 이랬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굉장히 너는 가족에 합류도 안 하고 너는 가족에 항상 너는 민폐고 피해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반대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A4 용지에 크게 제가 말을 언니한테 하게 되면 웃음이 너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억울했나 모르겠어요. 언니가 그래갖고 이렇게 울음이 나서 대화가 안 돼서 저는 방법을 생각한 게 편지였어요. A4 용지에 크게 2장에 내가 아메를 왜 시작하고 그리고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것들로 인해서 이 아메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싶고
그런 거를 통해서 나는 이런 목표와 꿈이 생겼고,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에게 이런 것들을 꼭 해주고 싶다. 나는 언니들한테 받기만 했고, 엄마한테 받기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막 편지를 그냥 나래비로 그냥 쫙 쓰니까, 근데 되게 그 글을 쓰는데 왜 이렇게 울음이 나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몇 방울 흘렸더니 그 편지에 눈물 자국이 시너지 효과가 싹 난 거죠. 누가 봐도 아 우영이가 이 편지를 쓰다가 울었구나라는 그게 너무 효과성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그걸 딱 보자마자 그때부터 박우영 이제부터 가족 여행 제외 단 5년 동안만.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밀리 저를 이제 뭐 여행을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제 상황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때 되게 신기했습니다. 내가 일관성 있는 패턴을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니까 나에게 어떠한 내 시간을 이들이 나한테 맞춰주네. 이 생각을 제가 딱 느낀 거예요. 맞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 게 문제고 그렇다면 집에서부터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또 든 거예요. 왜냐면 언니들이 가끔 집으로 오잖아요. 그때 저는 일부러 옆에서 책을 읽어요. 시끄러운 과정 중에. 그러면서 조용히 좀 해. 책이 안 읽히잖아. 이러면 그럼 너가 들어가서 읽으면 되잖아. 아,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이 안 읽히죠. 왜냐면 바깥에 있는 그 환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일부러 기다렸다가 밖에 나가서 제가 책을 읽은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언니, 리처드 제웨넨델은 앞으로 21세기에는 세포전쟁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언니 저를 싹 보더니 되게 뭔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결단을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일처럼 보여야겠다 하면서 저희 언니들은 아침에 늦잠을 자잖아요. 한국에 오면 일부러 일찍 일어나고요. 미팅장에 일찍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막 깨요 언니들. 언니들 일어나 언니들 막 이러면서 언니 나 미팅장 가. 그러면 언니가 박우영이가 되게 잠만 왔던 박우영이가 뭔가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가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준 거죠. 그랬더니 되게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저희 언니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 누가 있는데 그 친구 어디 아프대. 어디 건강공부도 좀 요즘 한다며 그 친구 좀 만나봐. 이래서 저희 언니가 그렇게 깐깐하고 아주 그냥 동생을 그냥 아주 성공하지 못하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줬던 언니가 긍정의 에너지로 저한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아메이는 이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여주는 비즈니스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 비즈니스 같이 하자라는 게 아니라 쇼더 플랜은 내가 진짜 이 일을 즐기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주고 누군가한테 부담스러운 아메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바르고 먹고 이뻐지고 내 모습이 완성되는 걸 보여줬을 때 단지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완성된 나를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메이를 물어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떤 사람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해요? 라고 하면 나를 빨리 완성시킨 사람. 평범한 저라는 사람에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되게 높여놓은 사람. 그랬을 때 누군가가 아메이를 전달하는 그런 완성된 사람에게 아메이를 듣는 거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초창기 때 아메이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라는 거를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저희 스폰서님 따라 저희 스폰서님이 무엇을 잘했냐면요. 아침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핑계를 대요. 제가 저혈압이라서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이런 핑계를 댔었는데요.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저희 스폰서님이 새벽 4시 반, 5시 뭐 이렇게 일어날 때 저는 6시라도 땡겨보자. 1시간 땡겨보자. 제가 원래 한 7시,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1시간만 조금씩 땡겨보자. 6시에 일어나서 고개더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개더를요,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진심을 다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은 책 읽는 거 좋아하셨던 분 있으세요? 저는 책 읽는 게 천직이었어요. 이런 분들.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하얀 건 백지요, 검은 건 글씨기. 그래서 책 읽는 거를 전혀 못 읽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하루에 15분씩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고개더라고 하는데요. 저는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그날의 기분 따라 책을 한 권 들고 이렇게 딱 펼칩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배려, 뭐 이러면 그 배려에 대해서 막 읽는 거죠. 성공자들은 뭐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날 하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의 단어가 내 마음에 꽂혀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책을 한 권 읽은 거라고 저희 스포너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책을 그냥 이런 내용이다. 아이 다 읽었다. 이렇게 읽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책 읽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책을 읽는 과정 중에서 한 단어라도 내 가슴팍에 꽂히면 그거를 실행을 옮겼을 때 그게 책 한 권 읽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희망적인 말에 그러면 나는 단어 하나라도 내 가슴팍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저의 하루하루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한 달 매일 아침 지금 이제 현재 몇 년째냐면 저는 이제 9년째 매일 아침을 깨워서요 책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가치 중에 하나가 나라는 사람의 뭔가 일관성 있는 패턴을 만들어주기 위한 힘, 에너지. 그러면서 결단들이 굉장히 세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비즈니스 하다 보면요, 리더님들도 환경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를 막 진도적으로 막 어느 정도 파운더스, PT 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8년 동안 직장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회사에서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박우영 실장 한국에 돌아왔다는 거 얘기 들었는데 한번 만나지? 그래서 저는 만나자는 말에 만남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아메이를 상무님한테 전달해야겠다라고 해서 네 상무님 꼭 뵈야 하고 만났습니다. 상무님이 제안하는 게 뭐라고 제안했었냐면 박우영 실장이 여기에서 지금 들어오면 예전에 들어왔던 급여의 2배를 줄 테니 다시 들어와라 회사에. 저는 그때 아메이를 이제 갓 플래티늄? SP였나? 플래티늄이었나? 그 핀에 도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확 트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유혹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유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무님을 만나서 나는 아메이를 상무님한테 전달하러 갔는데 의외로 다시 들어오라는 얘기에 제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상무님 지금 바로 얘기 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고민을 한 거죠. 어떤 고민을 했냐면 들어갈까? 2배 준다는데? 그러면 아메이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내가 빨리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스포너님한테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스포너님이 아메이 하다 보면 엄청난 환경의 바람이 불고 그 환경의 바람에서 너 이래도 아메이 할래? 라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치 띵띵 이거 시험이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포너님 뭐라고 했냐면 아메이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딱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돌아갈 배를 불질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메이를 하다가 어정쩡하게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다 보면 내 감정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아메이란 거를 이거 아메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러면 다시 예전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직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만 들었나요? 함께 들었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비일비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돌아가는 배구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배구나. 나 이거 시험이네. 오케이. 그거를 바로 눈치채서 내가 상무님한테 전화해서 상무님 저 아메이로요. 꼭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 그 콜센터에서 제품 필요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꼭 전화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 상무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이 바보 영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바보 맞습니다. 바다의 보배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흐르고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여행도 갔다 오는 차에 상무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콜센터에서 제가 저희 직장에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소비자들이나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이 소식을 들어요. 상무님이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무님 말 들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왜 나를 그래도 책임져준 상무님이었는데 그분이 잘렸다고 하니까 남의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직장 생활의 한계는 맞아. 그런 거였는데, 내가 돌아갈 뻔했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나 진짜 아메이 알아듣기 잘했다. 나 진짜 아메이 이 비즈니스의 가치로 더 가치를 크게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진짜 더 열심히 기분 좋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비즈니스로 좀 더 확장을 이게 넓혔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 비즈니스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요, 우선순위가 자꾸 밀리면 아메이에 대한 속도전이 조금 느려지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일본에서 아메이 비즈니스 가치를 크게 갖고 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저희 엄마는 선을 보게 하고 제 환경에서 자꾸 선 보게 하고 결혼하자 하면 참 아메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아메이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큰 가치를 보고 봤었기 때문에 결단이 약해지는 누군가의 말로 자꾸 제가 흔들리는 그 내 감정이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떨어지고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면 꼭 비즈니스가 정말 될 것 같은데 스폰서님 안 만나고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들이 저를 막 원습해 올 때 나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절대 아메이로 밀리지 않으려면 우선순위를 아메이로 무조건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들이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오는 계기들이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로맨스 드라마 한장합니다. 그리고 TV에서 누군가가 뭐 누구 연예인이랑 누구랑 이렇게 뭐 사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제 입에서 항상 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 아메를 하면서 그게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를 끊어야겠다. 몇 년간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TV를 끊었고요. 연애 안 해야겠다. 언제까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가족여행 안 해야겠다. 뭐 언제까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그 외에 내가 취미생활 하는 거 금해야겠다.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이거를 제가 엄청나게 세게 결단하는 그 계기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미친 것 같죠, 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선순위에 자꾸 밀렸을 때, 저라는 사람, 박우영이라는 사람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로 크게 성공할 사람인데, 자꾸 그 우선순위 제가 밀리니까요. 저라는 사람한테 자꾸 밀리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일 아니야? 이거 힘든 거 아니야? 그게 밀렸을 때 그 생각이 하나씩 오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내가 아메이가 우선순위가 안 됐을 때 이게 자꾸 나한테 밀리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절대 밀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연애 안 했죠. TV 안 봤죠. 가족여행 안 갔죠. 이거를 세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좀 외로웠던 부분, 어느 때까지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가고 엄마 아빠도 다 여행을 가고 저는 이제 미팅 이런 세미나 랠리를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저희 엄마는 밥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요. 집에 돌아오니까 쓸쓸한 냉기가 있는 방에 저 혼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트리 라면을 끓이면서 무슨 결단하냐면 어, 이런, 이런, 이런 결단이 나를 더 성장시켜. 이런 결핍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 거고 라면을 막 먹고 있을 때 저희 언니들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게 사진을 카톡방에, 가족방에 띵 올리면서 우영아, 정말 이거 네가 좋아하는 대게 맞지?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한번 올래?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카톡방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카톡방을 제가 차단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내 스토리가 되겠고. 내가 분명히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 얘기 꼭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리더님들이, 너무 이 비즈니스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화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꼭 이 얘기 해야지. 그럼 그 상황이요. 되게 즐거워요. 되게 즐거워. 그래서 저는 왜냐면 자 보세요. 혼자 집에 아메일 한다고 미팅 갔다가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고독감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족들이 다 가 있는 여행을 내가 왜 안 가고 여기 있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굉장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들지 않게 하려고요. 생각의 전환을 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 얘기를 다이아몬드가 되면 꼭 스토리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요, 꾸벅꾸벅 적어요. 다이아몬드 되면 오늘 내가 라면 먹은 거 꼭 이야기해야지. 이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이루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꿈목록이 하나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비즈니스 할 때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스폰서님, 저 다이아몬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가는 방법 없어요? 라고 했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해줘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스폰서님? 다들 궁금하시죠? 다이아몬드 진짜 빨리 가는 방법. 다이아몬드 마인드를 넣으면 됩니다. 다이아몬드들이 생각하는 행동 패턴을 내 머릿속에 넣으면 되고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하는 언어를 내 입에서도 나가게 하면 돼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다이아몬드 마인드를 어떻게 넣는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에 제가 고민을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 성공자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오디오를 막 다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들었냐면 왜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을까? 왜 웃으라고 얘기했을까? 왜 긍정으로 마인드를 바꾸라고 얘기했을까? 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배려하라고 하고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웃음으로 화답하고 오라고 할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성격이 지금의 성격하고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누가 한 대 치면 전 두 대 때려야 되는 성격이라 누가 야 이러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성격이라 아미 얘기하면 오지 마 이러면 그래 안 와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아미 얘기하면 오지 마라는 친구들 앞에서 웃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아 아미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부담스럽게 아미 얘기는 안 할게. 그러면 자기네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은 어떠한 부정적인 환경에도 긍정의 꽃을 피우는 분들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긍정하면 안 되겠다. 나는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 긍정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어떠한 부정이 와도 나는 긍정의 꽃을 피우는 일을 분명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하나 전환점을 하나 리더님들한테 힌트가 되는 얘기를 하나 한다면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운전면허는 있었지만 장롱면허였거든요.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운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운전을 하면서 맨날 딱지를 띄는 거예요. 한 달에 딱지값만 30만 원 낸 적 있으세요? 한 달에 딱지값만 30만 원을 낸 거예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스포너님한테 사장님 저 운전하면서 하는데 딱지값을 너무 많이 내요. 저거 벌써 지금 20만 원 넘고 이제 저번 달에 30만 원 냈고요. 막 이러니까 저희 스포너님 뭐라고 했냐면 씨 웃으면서 나는 견인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웃으면서 어머 사장님 그럼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군요. 나 다이아몬드 가는 길로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네요. 오케이 알겠어요. 딱지 끊는 걸 이제 즐겁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가 생각을. 그러면서 딱지를 끊을 때마다 엄청 기분 좋게 내가 오늘 딱지를 끊었으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저 딱지 끊었어요. 오늘 엄청 기분 좋은 일인데 이 딱지 누가 가져가실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요 막 이러면서 오늘 박우영 사장님 딱지 내가 가져간다 막 이러면서 긍정의 에너지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영등포에서 이제 미팅을 하고 뎁스 이제 후원을 하고 나오는데 제 차가 없는 거예요. 제 차는 없고 바닥에 하얀 종이만 있더라고요. 제 차가 견인된 거예요. 제가 그때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대박! 나 다이아몬드 이번에 성취 100%! 그때 한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그 기간이 한 1월인가 막 그때 막 미치게 도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하고 있는데 그 견인된 그 현상을 보고 난 다이아몬드 확정이다. 그러면서 제 옆에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어떻게 되냐면 괜찮으세요? 사장님?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나 지금 다이아몬드 확정인데 내가 안 괜찮게 생겼어 막 이러니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거를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박우영 수보사님은 진짜 긍정이 정말 미친 것 같다고 견인됐는데 어쩜 그런 초긍정이 나오냐고 하면서 제가 딱지대로
견인대로, 견인 차로 이렇게 영등포 차 견인된 지역 배치된 데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서 택시 아저씨한테 굉장히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아저씨 저 견인됐어요. 그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견인됐는데 이렇게 해맑게 웃는 사람은 자 살다 처음 봤대요. 그래서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택시에서 딱 내렸는데 누군가도 견인이 됐나 봐요. 제 뒤에 택시를 내리면서 어떤 여자분이 내리면서 뭐라고 내리냐면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을 하면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와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내리니까 저희 파트너가 아 진짜 스포너님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복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다음 해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견인돼서 됐어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짝지를 떼거나 어디 가서 견인이 되거나 그러면 아 내가 성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기분이 되게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누군가한테 거절을 받았거나 내 마음이 지금 밑에 바닥이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거나 환경의 바람이 나를 불어서 내 감정을 막 흔들거나 그럴 때 전조 증상이다. 무슨 일? 좋은 일 있으려는 전조 증상이다. 그래서 그 증상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진짜 그 부정적인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요.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긍정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와, 이 일은 엄청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해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진짜 잘했던 거, 제가 어떠한 고민이거나 내가 어떤 결정을 못할 때 항상 스폰서님하고 상의했다라는 거. 스폰서님과 상담을 정말 밀착했다라는 거.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아메이 비즈니스를 조금 알다 보면 아,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해도 되겠지.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나 조금 지속하신 분들 보면은 자꾸 내 생각을 빼는 일이 아니고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스폰서님이 하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들리거나 들리지 않을 때 그때 늦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뭘 느꼈냐면 내 생각을 무조건 뺀다. 나는. 왜?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는 새로운 뭔가 선한 마음들, 선한 일들, 그 다음에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을 키워야 성장할 수 있고 내 부정의 생각을 1%가 긍정의 99%를 잡아먹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정 빼는 거를 굉장히 연습했고요. 뭘 트레이닝했냐면 긍정으로 생각하는 트레이닝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멋진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한 번도 아메이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아메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된다고 하죠. 그럼 웃지 않으셨어요? 저 엄청 웃었거든요. 박우영 사장 분명히 될 거야. 이렇게 스포서님 저한테 얘기할 때 아니 제가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요. 핑퐁이 돼야 돼요. 내 스폰서님이 나를 믿어주거나 분명히 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교회도 다니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내 상에 저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이 말은요. 씨가 됩니다. 씨가 돼서 내 마음밭에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겠다라는 거를 저는 그때 배웠어요. 한 번도 스폰서님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 바꿔보세요. 라고 할 때 너무 했던 아 이건 어려운데요. 라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성장의 속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이 하는 얘기에 무조건 예스. 그거 어려운데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거 사장님, 제가 좀 배움이 부족하지만요, 그거 채워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비즈니스가 되게 신기하게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요. 좋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논리성이 하나가 되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 A라는 곳에서 100의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 A라는 곳에서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 B라는 곳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이 B라는 곳에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물어봤죠. 사장님, 저는 분명히 A라는 곳에서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 B라는 곳에서 결과가 나오네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영 리더님의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아요. 그 에너지는 여기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그 사람이 반대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계속 낼 때 결과는 신이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그 노력만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예기치 않은 다른 곳에서 신이 준다라는 그 말에 이런 원리였군요 하면서 제가 뭘 하냐면 누군가 홈미팅을 진행하는데 그 홈미팅이 뭔가 결과가 나지 않을 때도요. 저는 그 노력의 결과를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점.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아메이 정보를 줬는데 하나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제품도 하나도 쓰지 않는데요. 저는 그래도 그 사람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 노력의 대가는요. 그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도요. 다른 곳에서 나왔다라는 거.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점. 그래서 누군가가 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분 벌써 몇 개월째 만나는데 저 사람 제품 하나 안 써. 내가 저 사람 만나는데 저 사람 아무리 미팅지 한 번도 안 따라와. 뭐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 초창기 때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내 노력을 멈추지 않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결과가 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커지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거.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님들의 확신을 얼마만큼 생각하세요? 대부분 아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자꾸 이건 해야 되겠고, 왜 비전과 가치는 같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를 의심하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거 되긴 되는데, 이거 하긴 하는데, 100% 긍정이라니까요. 내가 이걸 하니까 나는 되는 사람이야.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나는 그거 긍정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나는 되는 사람이야. 라는 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커진 사람이 아멘에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아마 여기 있는 멋있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에게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리더님이 다이아몬드가 될 줄 아셨어요? 스폰서님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들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저도 그 확신이 커지면서 비즈니스가 성장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성장 속에서 누군가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이 안에서 꿈을 굉장히 많이 이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었고 저희 아버지가 아플 때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집중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대부분 아버지가 아프면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왜냐면 제가 옆에 있다고 저희 아버지 질환이 낫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녁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아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꼭 아빠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혹시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대구 분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좀 독립이 되고 너무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된 상태였다면 대구에 되게 힘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쌀을 제공해주고 싶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럼 제가 그 꿈을 제가 한번 제가 아메이를 하니까 이뤄보도록 할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아메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또 있대. 또 뭐요, 아버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점심 식사 못 하시는 분들에게 짜장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할게요, 아버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 또 아버지 여기까지 2개만 하겠습니다. 2개만. 제가 웃으면서 딱 그 2개는 제가 아메를 하는 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저희 아버지는 저기 멀리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많은 감정의 변화도 있었고요. 많은 이 환경의 바람이 저라는 사람을 흔들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릴 때마다 저는 아메이에 대한 가치를 깊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로 다이아몬드라는 삶을 산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꿈들을 대를 이어서 할 수 있겠다. 이건 아메이로만 가능하겠다.
내가 직장 생활 하거나 돈 많은 남자 만나도 이거는 못할 일이다. 하지만 아메로는 가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단을 하고 이겨내는 힘을 길러내야겠다라고 크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리더님들도 이 안에서요. 다이아몬드의 꿈이 있다면 세게, 그리고 이 안에서 다이아몬드라는 아주 강력한 Y 아메이를 만드신다면 다 똑같이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서 우리가 여행지에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저희가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리더님들이 제 얘기 속에서 작은 힌트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TA 그룹에서 하나 준비했어요. 아까 그 성취하신 분들을 이런 스피치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저도 이 투게더 아메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죠? 리더님들. 투게더 아메이. 근데 제가 투게더 함께하는 아메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투게더 아이스크림 아세요? 달달한 아메이. 여기 있는 분들은 아이스크림처럼 달달한 아메이라고 그 달달함을 선물해주는 멋진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TA 아메이 리더님들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